사람들을 진정으로 설득하고 움직이는 건 언어, 말, 단어 이거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의 진심이었던 거죠. 너무 완벽하게 말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가 사용하는 일종의 팁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메라비언 법칙이라는 그 법칙에서 보면 안녕하세요, 한창수입니다. 마음정비소에 잘 오셨어요. 저도요, 김선태 TV처럼 3일 만에 딱 100만 뷰 이런 거 달성하고 싶은데 어째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보내셨나요? 교수님, 저는 남들과 대화할 때면 생각하던 게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던데 왜 그런 걸까요? 뭐 사람마다 개인 특성이 있는 거죠. 이게 생각을 다스리는 뇌 영역과 말을 다스리는 뇌 영역은 다르거든요. 생각은 주로 어디서 다루냐 하면 전두엽에서 왜 그 우리 어릴 적 유행하던 말로 잔머리 굴리는 영역이잖아요. 이성을 담당하는 구역이 전두엽인데 여기서 주로 생각을 해요. 감정은 그보다 아래쪽에 있는 변형계에서 감정이 생기고 슬프거나 분노나 즐겁거나 이런 감정이 생기지만 그걸 에너지 삼아서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프로세싱을 겪고 나서 말로 나올 때는 요 측두엽 옆에 있는 브로카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액티브하게 딱 활성화돼서 그 연결된 상태로 말을 하죠. 근데 타고나기를 언어 영역이 발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 영역과 이 뇌 생각 영역과 브로카 영역이 연결이 잘 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긴장도 안 해. 무슨 얘기가 나오면 거의 뭐 청산유수처럼 대본 보고 있는 것처럼 줄줄줄줄줄줄 하잖아요. 우리 이호성 교수님처럼. 이런 분들은요, 타고나기를 언어 지능이 좋은 분이에요. 물론 마음의 지능도 굉장히 높으시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긴장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돼요. 편도체는 불안과 공포 반응을 다스리는 영역이라서 그게 이제 변연계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브로카까지 가는 그 사이에 있어요. 이게 활성화되면 언어 기능이 일시적으로 억제됩니다. 그리고 불안 반응이 올라오니까 가슴이 뛰고 막 초조함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그 느낌이 바로 말이 잘 안 되는 느낌인 거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 그래서 머리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사람마다 타고난 지능이 언어 지능이 높은 사람이 있고 사회 지능이 높은 사람이 있고 운동 지능이 높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수학만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외우기만 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보면 우영우 외우는 거 정말 잘하잖아요. 근데 말은 좀 이렇게 잘 못하는 캐릭터였었잖아요. 특히 압박을 받으면 말이 막히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 풀어가면서 또 말은 또 할 말 다 하더라고요. 드라마니까 그렇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한테는 말을 한다는 건 지능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긴장을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말하는 게 훈련으로 가능하겠냐? 라는 게 이제 그 다음 질문일 건데 가능해요. 생각을 구조적으로 시스테매틱하게 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정보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지 않고서 그냥 말을 입부터 열기 시작을 하면 꼬여요. 왜 그 친구들 중에 말 시작했다가 이렇게 말이 중간에 꼬이고 다음에 할 말 잊지 못해가지고 잠깐만요 그러고 얼굴 빨개지고 이러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근데 말 잘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입만 열기 시작하면 청산유수로 그냥 뚜루루루 얘기하잖아요. 말하는 동시에 머릿속에서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기 연습을 따로 하지는 않죠. 근데 말하기 연습을 잘하려면 생각이 말의 속도를 따라와야 돼요. 제가 주로 하는 거는 글로 써보는 걸 많이 합니다. 어릴 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한 20대에서 30대가 될 때까지는 말하기 전에 글로 쓰는 연습 별로 안 했어요. 그냥 말로 하다가 막히는 일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을 막 했다는 거지. 근데 요새는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거나 심지어는 어디 가서 무슨 방송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도 제가 할 말을 미리 글로 써봅니다. 아주 길게 쓰는 건 아니고 단답식 쓰듯이 글로 좀 써봐요. 이러면 내 생각 구조 자체도 구조화되고 구조화되면 말도 편안해지거든요. 그냥 메모장에 간단히 써보는 사람이 말도 잘 정리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을 잘하려면 완벽주의적 성향을 좀 버리세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말해야 될 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는 집에 갈 때 뭐 하겠어요? 이불킥 하겠죠. 아니면 버스 안에서 혼자서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억울해, 화나. 왜 영화 변호인의 송강호를 보시면 처음에는 되게 어눌한 변호인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사람들을 진정으로 설득하고 움직이는 건 언어, 말, 단어 이거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의 진심이었던 거죠. 너무 완벽하게 말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에 진심을 담은 진정성, 명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게 화술의 첫 번째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이 너무 올라와 있을 때 말하려고 애쓰면 그 감정이 너무 실려서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메모를 하면 내가 말을 하려고 할 때 올라왔던 감정을 안정시키고 조금 체계적으로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표나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에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발표하고 대화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대화는 1대1로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대화할 때는 내가 말 안 하고 있어도 되잖아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거에 대한 반응만 잘해도 되는데, 발표는 내가 할 내용을 정해서 사람들한테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 동안에 정해진 내용을 전달하는 거니까, 발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말하는 내용과 구조를 먼저 만드세요. 제가 머릿속으로 또는 메모장에다 써놓는 게 첫째, 둘째, 셋째 번호를 붙여서 얘기를 잘 해요. 그렇게 숫자를 붙이면요, 말하는 사람도 편하지만 듣는 사람이 편해요. 아, 이게 핵심인가 보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요, 두 갈식으로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세요. 세상에 한국말 자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강아지가 집을 너무 어지럽히고 나서 그거 좀 치우고 나오고, 근데 버스가 안 잡혀가지고 택시를 불렀는데 온다고 그랬는데 그거 기다리는데 생각보다 차가 막혀 너무 늦어서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듣는 동안에 제 심장 화날 거거든요. 그때는 뭘 먼저 얘기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오늘 지각했습니다. 왜 늦었는데?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걸 얘기하면 되겠죠. 말하기 전에 한 몇 초 정도, 보통 5초를 얘기하는데 한 1, 2초 정도만 핵심 단어, 핵심 문장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그거부터 얘기하세요. 이메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이 이것 좀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요것 좀 와서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구구절절 친절하게 얘기하는 거 좋은데,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할 건지 말 건지거든요. 저 강의 요청 받을 때 어디선가 강의 요청을 받으면 처음 저 그렇게 시작했었어요. 강의 요청 주셔서 반갑습니다. 요새 날씨가 좋은데 건강 잘 유지하시고, 강의는 너무 좋고 내가 하고 싶은데 선약이 있어서 못합니다 라는 걸 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비슷한 메일을 딴 사람한테 받아보니까 짜증까지는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하냐 하면 아예 글 첫머리에 시간은 선약상 있어서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얘기들을 해요. 아예 이메일 제목에다가 강의 시간이 안 돼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 듣는 사람들도 편해집니다. 그리고 발표할 때 조건 두 번째는요, 듣는 사람 중심으로 말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가 쓰고 싶은 단어가 있겠죠. 근데 상대방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도 그렇죠. 제가 병원에 간호사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군대 용어, 제가 군의관 때 얘기를 하면 그 알아듣겠어요? 내가 심지어는 돈을 다루는 은행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 수술실에서 일어났던 일, 뭐 이런 걸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상대방이 내가 쓰는 약자와 용어를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같이 일하는 전공의 선생님들과 대학원생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 가서 발표할 때는 13살 학생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해라. 13살 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미생에서 오 과장이 장그래한테 업무를 처음에 설명할 때 모든 업무를 바둑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장그래가 이해하기 편하잖아요. 상대방의 언어로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소통인 거예요. 제가 쓰는 팁인데, 문장은 짧게 한 문장에 하나의 생각만, 너무 긴 만연체 쓰지 말고 간결체를 써라. 제가 사용하는 일종의 팁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언어적인 요소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메라비언 법칙이라는 그 법칙에서 보면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듣는 거는 10%도 안 된대요. 한 7%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고, 표정이나 몸짓에서 말의 의미와 그 말의 의도를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유튜브나 영상처럼 말을 듣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 사람들하고 대화하거나 발표를 들을 때는 상대방이 몸을 움직이고 얼굴 표정을 어떻게 짓는지, 제가 지금 인상을 쓰는지 웃는지를 보고서 판단을 하잖아요. 의도적인 침묵을 할 때도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내가 말하는 내 목소리와 내 말의 내용보다 나의 표정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들 앞에서 말을 잘할 수 있게 되는 방법 3가지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거는 말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저는 말 잘하는 사람 쪽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신경 쓰고 있는 포인트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핵심 키워드를 메모해 놓고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문장을 통째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말할 때마다 핸드폰, 스마트폰 메모장 보면서 이러고 얘기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별로 좋지 않죠? 핵심 단어 한 두어 개만 적어 놓고 말할 때 잠깐 핵심 단어를 볼 때 있죠. 그러고서 연결해서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하는 겁니다. 문장 전체를 외우면 긴장함은 없어져요. 근데 단어 몇 개만 알고서 그거를 전체를 이해하면 긴장해도 남죠. 그리고 일상 대화를 한다면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 내용은 뭐지? 그걸 먼저 정하세요. 그러고 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올 거고요. 나머지는 얘기 안 해도 돼. 두 번째 요령입니다. 천천히 말하세요. 상대방 말 잘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 말 속도에 맞춰서 나도 말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긴장감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말이 빠를수록요, 실수도 많고 신뢰감도 떨어집니다. 말이 빠르면서도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은 아나운서라든지 말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 말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천천히 말해도 됩니다.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 완전 연기력 대결의 영화였잖아요. 거기 나오는 왕 조지 6세를 보세요. 말더듬이 있지만 말을 천천히 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실어서 때의 제 속도로 필요한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필요하다면 잠시 침묵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잠시 침묵하는 건 어색한 게 아니라 잠시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일종의 아우라를 전달할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천히 얘기해도 됩니다. 세 번째 요령은요,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전 요새는 안 하는데 한참 어디 가서 발표하고 강의하고 말할 때는요, 제 대화나 발표를 녹음해서 들어봤어요. 오글오글거리죠. 그걸 참고 들어봤습니다. 요새 제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도 오글거림을 참고 제가 들어봐요. 처음엔 되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의 말버릇과 저도 모르게 사용하는 추임새가 몇 개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그걸 만들고요. 이거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추임새인데 듣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은지를 생각하면서 바꾸는 거죠. 이런 식의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듣는 사람이 좀 불편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신뢰도를 조금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내 말하는 거에. 녹음으로 좀 들어보고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제가 외국 발표를 처음 영어로 할 때가 있었어요. 오래전인데 그때 자녀들이 아기 때인데 아기들 소파에 앉혀놓고 말도 못 알아듣는 애들 앞에서 밀리터리 스타일 잉글리시 영어 의사소통은 하는데 발음은 시원찮잖아요. 그걸로 걔네들 앞에서 발표를 몇 번 했어요. 다행히 잘 들어주더라고요. 이렇게 녹음하고 듣는 연습을 한 3개월 꾸준히 하면 말하는 방식이 좀 달라질 거예요. 화술은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발표 전날 미리 준비할 체크리스트가 몇 개 있습니다. 발표 전날 밤 해야 될 체크리스트 첫 번째,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세요. 두 번째는요, 첫째, 둘째, 셋째 하는 구조로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들을 청중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고 그 사람들한테 맞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13세 청소년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의 내용과 속도를 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